하루에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을 이루고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통증은 수시로 찾아듭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건 척추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거의 팔을 못 썼지요. 뭐 무궁을 들지도 못할 뿐더러 뭐를 갖다 짚고 하지도 못하고. 아파가지고 인상 쓸 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쩔룩거리다가. 척추는 신체의 중심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작 통증은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바로 치료하면은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걸 이제 방치하거나 또 좋았다 반복될 때 그냥 좋아지겠지 생각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간단하게 목이랑 허리만 아프던 게 이제 팔도 저리고 혹은 뭐 손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국내 척추질환 환자 수는 2019년에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이 목 디스크 같은 척추 문제로 고통받고 있죠. 심장이 멈추면 죽죠. 뇌가 멈춰도 죽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경추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이거든요. 뇌가 아무리 멀쩡해도 경추신경이 마비가 되면 밑으로 아예 못 씁니다. 심지어는 이제 호흡 마비 같은 거 올 수 있어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추 질환도 중요시해야 되고.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동안 척추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도래한 만큼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삶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고통으로 얼룩지는 대신 활력으로 가득 찬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너진 척추를 최적의 방법으로 일으켜 세우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철희 원장. 환자 맞춤형 치료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 신경외과 전문의 명민승 원장. 정재선 씨의 걸음은 느리고 신중합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과 종아리 통증이 일상을 간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 깔고 앉았길 앉는데 좀 묵시묵시는 게 많이 아파. 그래 했는데 오늘 막 밥도 못 먹겠고 힘드네요. 저 걸으면 더 안 좋고 그러니까 조금 어디 가려고 나가면 좀 나가다가 후회를 해. 아이고 내가 괜히 나왔다. 통증은 밤낮 할 것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한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참 동안 이제 복귀하거나 못 가지. 이 다리 계단이 많아. 그냥 핑계로 가면 되는데 산이 막 이러니까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고 이러니까 복귀하면은 좀 오래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그거 가면 재밌는데. 노래 부르고 뭐 할매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뭐 운동 타고 그래 좋은데 그러니까 안 간 지가 오래잖아요. 그러니까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누워있는 시간이 가장 길고 앉을 때는 두 손으로 엉덩이를 받쳐야 통증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견디는 건 무리입니다. 다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먼저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전에 수술을 한 차례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수선한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 합니다. 여러 부위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좀 있으셨고 심한 허리 통증 그리고 걷기 힘드셔서 아마 수술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수술 부위가 여러 부위에 이제 그 나사가 고정되어 있는 수술을 좀 시행을 하셨는데 또 수술 부위 말고도 정확하게 신경이 눌리는 부분들이 약간 아직은 조금 덜 열려져 있는 그런 상태셔서 환자분이 좀 많이 불편해서 멀리서 찾아오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요추 4번, 5번과 천추 1번에서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발견됐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과거와는 다른 방법을 적용할 겁니다. 내시경
을 통해서 보면 피도 별로 많이 안 나고 이게 신경이고 이게 디스크 있는 부위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안에 신경 나가는 게 열어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눌린 것들이 다 펴지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수술했던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좀 확인도 좀 해봐야 되고 수술하지 않았던 부위도 이제 더 충분하게 신경귀를 충분히 열어드려서 예전에 했던 거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문제가 있는 부분도 같이 좀 치료해 드릴 예정이고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위가 이게 또 특히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또 재수술할 때 이거 또 수술하고 나서 또 수술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 수술이 진짜 마지막 수술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남편 김찬일 씨가 정재선 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옆에서 지켜보았기에 누구보다 아내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데 아빠가 등 뚫기고 뭐고 다리고 뭐고 말도 못한다. 의자등 수술해가지고 빨리 나서갖고 여행도 가고 운동도 댕기고. 큰 절개 없이 내시경 기구와 수술 도구가 들어갈 작은 구멍 2개를 이용하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진행합니다. 시야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좀 더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반대편 요 인대 눌리는 부분, 보통 항생 인대라고 하는데요. 요 부분이 이제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꽉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다 인대를 제거하게 되면은 신경 부분이 눌렸던 게 이렇게 풀리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걸 이제 따로따로 오른쪽 왼쪽 따로따로 했는데 요즘엔 이제 한쪽에서 다 같이 할 수가 있고 또 시간도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도 편하고 환자분도 편하죠.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황색인대를 제거했습니다.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충분히 넓어졌으니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협착이 한 3군데 정도 여러 마디에 다 눌려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눌렸던 거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눌려져 있었고 압박된 정도가 많았는데요.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한 부위 다 제거했고 예전에 수술했던 부위는 조금 유착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신경술을 열어놨고 수술 시간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아마 환자분이 회복이 좀 빠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제가 된 부분을 모두 제거해줬습니다. 이제 무사히 회복할 일만 남았네요. 수술을 한 지 어느덧 2주째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누워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었던 정재선 씨의 하루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나 얘만 아파갖고 아야 소리를 안 하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울었는 기라. 병원마다 가봐도 안 된대. 안 된다는 이제 여기 와서 수술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몇 년 동안 함께해온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보행기에 의지해 천천히 걷는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걸음을 떼는 게 겁나지 않습니다. 다리도 땡기고 많이 못 걷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잘 걸어요. 잘 걷고 이제 불편한 데가 없으니까. 그러게 병원에 잘 온 것 같습니다. 이철희 원장이 경과 관찰을 위해 병실을 찾았습니다. 다리는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시간 지나면 좀 더 좋아지실 거예요. 예. 엉치는 데 괜찮으시죠? 많이 좋아졌어요. 오케이. 약간 뒷짐지고 걷는 게 사실 좋아. 이렇게 그렇게. 허리 쭉 펴시고 걷는 게 훨씬 낫거든요. 경과는 좋은 편입니다. 시술 같은 수술로 문제를 해결해준 덕분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수술해 놓은 게 있잖아요. 예, 수술한 것도 좀 많고 여러 군데 협착이 있으셨는데 그 신경길 다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재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조금 회복하는 좀 시간이 더디긴 한데 어머니는 그래도 좀 빠르신 편인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앉아 계시는 게 너무 힘드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좀 좋아지셨는데 아직 이제 수술한 지 며칠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마디다 보니까 허리 통증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시간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더 좋아지실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재수술이다 보니까 환자분이 이제 회복하는 게 예전보다는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을 수 있지만은 좀 더 많이 걷고 재활하시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대 사회에서 척추 질환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통증을 느낄 수 있죠.
실제로 앉아서 몸을 숙인 상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허리에 강한 압력이 가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긴 것도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서 이제 퇴행성 변화들에 의해서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젊은 연령에서는 이제 보통 목이나 허리에 디스크 질환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질환 자체를 독립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 디스크 질환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런 퇴행성 변화로 간다 하는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어릴 때부터 나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치료하는 노력들이 무엇보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씨가 병원을 찾게 된 건 갑작스럽게 시작된 증상들 때문입니다. 목 뒤가 불편해진 것도 모자라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였습니다. 목이 요 뒤쪽이 뻐근하고 요 뒤쪽 하면서 어지럼증이 좀 심했습니다. 서가 있으면 갑자기 머리가 핑 서리질 것 같고 앉았으면 이 압이 꽉 차가지고 머리 쪽으로 그래가지고 가장 불편하신 거는 지금 이 목 뒤에서 이렇게 머리 쪽으로 뻗치는 그런 두통과 약간 어지럼증 그런 증상이 있으셔서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좀 안 좋아 보여서 이렇게 MRI 검사를 해봤는데 뭐 2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디스크가 여러 마디 다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C자형의 정상적인 목뼈가 자극을 받아 일자목이나 거북목으로 변형되면 하중이 가해집니다. 그러면서 돌출된 디스크가 목뼈 위쪽 신경을 누르면 두통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죠. 뭐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시지만은 3, 4번에 보면은 디스크가 이게 심하게 이게 있어서 왼쪽을 많이 누르고 있고요. 4, 5번도 마찬가지고요. 5번, 6번도 조금씩 그렇거든요. 6번, 7번은 또 약간 그렇고요. 하여튼 여러 마디가 다 안 좋으셔서 이거는 수술하기는 당연히 뭐 아깝고요. 하지만 그냥 둔다고 막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크의 크기를 좀 줄여주는 시술적 치료 방법을 아마 제가 선택을 좀 해드릴 거예요. 보통 이제 주사 치료나 신경 주사 치료죠. 보통 이런 거로 이제 어느 정도 효과는 좀 있는데 이게 또 계속 반복이 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주사 맞으면 또 괜찮았다 또 다시 불편해지는. 왜 보통 이제 다른 부위에 비해서 2번, 3번이나 3번, 4번 부위는 디스크 좀만 있어도 계속 두통이 남아 있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사 치료만 갖고는 너무 이제 환자분들이 좀 치료가 좀 더딘 경향도 좀 있고 좀 치료 효과도 좀 떨어져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각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라고 이 디스크의 크기를 좀 줄여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면 아무래도 증상도 좀 빨리 좀 좋아지고 또 좋아지는 기간들이 좀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상 복귀도 좀 훨씬 편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저나 이제 약간 이런 방법들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법인 냉각 고주파 수액 성형술은 국소 마취로 진행됩니다.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작은 구멍에 냉각 고주파 카테터를 삽입해 돌출된 디스크 내부의 압력을 낮춰줍니다. 바깥쪽으로 신경을 누르는 부위에 접근을 해서 그 부위에서 이제 낮은 고주파열을 가해서 디스크 크기 자체를 줄여서 신경이 눌리는 걸 좀 줄여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고요. 신경이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다만 이제 목 앞쪽으로 들어갈 때 환자분이 좀 공포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비교적 안전한 이제 수술할 때도 들어가는 위치고 안전한 위치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바로 증상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떠실까요? 오케이. 원래 누워 계실 때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그래도 머리가 좀 맑아진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치료하면서. 강석주 씨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신경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한 번에 여러 부위를 치료했는데요. 시술 시간이 짧고 국소 마취로 진행했기 때문에 금방 퇴원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위는 이제 3번, 4번 사이, 4번, 5번 사이였고요. 뒤쪽에 견갑골 뒤쪽의 통증은 이제 6번, 7번 사이셨는데 그 세 마디를 다 치료했고요. 보통 이제 3번, 4번이나 4번, 5번은 약간 위쪽이고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환자분이 워낙 잘 협조해 주셔서 잘 됐고 하고 난 직후에 어느 정도 증상이 거의 다 없어지셨거든요. 어지럼증이 좀 남아있다고는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 저런 치료만으로 많이 좋아지긴 하시는데요. 중간에 이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그런 재활을 통해서 더 이제 증상을 더 호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관리하신다면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시술을 받은 지 8일이 지났습니다. 직장으로 돌아간 강석주 씨에겐 뚜렷한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치료를 받기 전까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이 두통하고 여기 압이 꽉 차고 어지러워서 서가 있으면 중심도 못 잡았거든요. 그래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래가 시술 받았더니 현재는 저래 뭐 어지럽고 그렇고 뭐 그런 두통이 없어졌고 뒤가 좀 약간 조금 뻐근한 거 있지. 뭐 원장님이 시술하고 좀 시간이 좀 괜찮다니까 지금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현재는. 업무 시간 동안 목에 피로감이 쌓이지 않도록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가볍게 목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디스크가 손상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있고 현재 이제 직장에서는 제가 그 목 운동 뒤에 마사지 좀 하고 주물러 주고 그랬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이 가시면서 걸음을 뗄 때도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목 건강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술 받기 전에는 그러면 지두기동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일자로 이제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척추에서 뭐 목 질환도 있고 허리 질환도 있지만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목 질환 같은 경우는 그 뇌에서 내려오는 중추신경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요. 허리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오는 말초신경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통증이 있으면 둘 다 힘들긴 합니다만 뭐 힘이 빠진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 목 질환이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 질환 같은 경우는 허리 질환보다 더 빨리 조기에 치료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받고 치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농사일을 해온 허병식 씨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부터 손끝까지 이어지는 증상 때문에 매일같이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쥐가 내리고요. 그다음 가끔 목에서부터 머리 울로 쥐가 확 올라오고 견디지 못하게 하면서 그래가 왔어요. 저녁에 이제 돌아오면 누우면 억수로 아프죠. 어깨 열로 막 뭉치가 막 무너질 정도로 잠도 못 잤죠. 농사일 자체가 육체에 부담을 주다 보니 통증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는데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뚜렷한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통증 편원이 찾아가 본 적 있죠. 오기 전에 한 달 쪽에 넘었네. 해봤더니 말을 안 듣던데. 문제는 경추 5번, 6번, 6번, 7번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래전부터 균형이 무너지면서 증상이 켜켜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고개 많이 숙이고 자세도 막 여러 가지 자세를 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파서 오셨거든요. 근데 목뿐만 아니라 뭐 어깨부터 시작해서 팔까지 다 저리고 불편하셨던 그런 증상을 갖고 계셨고 아마 오랫동안 이제 목이 아프셨는데 참고 일하시다 보니까 목 모양도 많이 좀 삐뚤어져 있었고 이제 정밀 검사, 즉 MRI 검사를 보니까 5번하고 6번 사이, 6번, 7번에 심한 추간공 협착증과 디스크 질환이 같이 동반되는 양상이셔서 아마 팔도 많이 저리고 힘도 좀 빠지고 그런 증상을 갖고 오셨습니다. 농사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통증을 참는 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을 잃는다는 건 평범한 일상과도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치료 방향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도 제일 아프다, 그죠? 좀 날개 쭉지도 아프세요? 여기는 어떠세요? 여기가 제일 아픈데 여기. 여기서부터 이래 나게 세라고 해가 발까지 저리죠. 5번, 6번, 6번, 7번인데요. 이쪽에 지금 오른쪽 나가는 신경길은 이렇게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왼쪽 나가는 신경길은 지금 보시면은 거의 공간이 거의 없어요. 뭐 디스크도 디스크대로 있고 아마 구조적으로 자세도 삐뚤어지면서 목도 좀 틀어지면서 이 관절 자체가 많이 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거의 없으신 상태예요. 특별하게 무리가 안 될 정도의 관절 뒤쪽으로만 제거를 해주면은 신경이 뭐 직접적으로 열어주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이 뒤로 신경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요
눌리는 부분이 좀 적어지니까 훨씬 편해지겠죠.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심하게 아프고 목도 많이 삐뚤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앞쪽으로 이제 살짝 절개를 해서 디스크 제거하고 인공뼈 놓고 고정해주는 전방 감압 유압술이라는 방법을 썼는데요. 환자분도 계속 또 일도 하셔야 되고 고개도 막 숙이셔야 되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수술하게 되면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못 하시고 이 보조기만 찬 상태로 좀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간단하게 목 뒤쪽으로 보통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는데 허리랑 마찬가지로 구멍만 몇 개 내서 신경 나가는 뒤쪽에 눌리는 부분만 일부분만 제거해주면 신경이 이제 충분히 열리면서 통증이 좀 줄어드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허병식 씨가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진행합니다. 최소한의 절개로 병변 부위에 접근해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신경이 지나는 길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척수라는 이제 중추신경, 그 뇌에서 내려오는 척추신경이고 이게 가지가 쳐서 내려오는 그 신경이거든요. 이거 눌렸던 부분을 제가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넓혀준 거거든요. 앞쪽에는 디스크도 보이고 이 신경 나가는 길도 충분하게 열려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환자분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위인데 눌렸던 것 같고 신경길은 잘 열려져 있거든요. 과거의 척추 수술은 절개 범위가 넓은 데다 병변 부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정상 조직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이전에 시행한 수술들의 단점을 보완해 삶의 질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원래 뭐 통증이 좀 심하시고 오랫동안 아마 이 목이 좀 약간 삐뚤어진 상태로 좀 계셔서 목 모양 자체가 이렇게 틀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할 때 약간 틀어서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그래도 그걸 잘 유지해서 수술을 좀 진행을 했고요. 두 마디 5번하고 6번 사이, 6번하고 7번 사이 그 척수에서 내려오는 신경 가지죠. 신경근이 많이 눌려져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이용해서 구멍만 내고 들어가서 안에다 들어보면서 신경을 충분하게 열어드렸고요. 환자분께서는 아마 내일 증상 많이 좋아지실 것 같고 내일부터 아마 재활 그리고 일상생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꽉 막혀있던 신경 통로가 충분하게 넓어진 걸 정밀 검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허병식 씨는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목 보조기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목에서부터 머리 위로 쥐가 내렸고 고단이 어깨로 이래가고 발끝까지 쥐가 쫙 내리는데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수술 뒤에는 이제 편하게 완전히 한 90%는 괜찮다고 봐야죠.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고 쥐도 없고 손끝에만 약간 그런 기본적인 느낌 아까 완전히 완쾌된 것 같아요. 잠도 편하게 잘 수가 있고. 네.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은 듯한데요. 경과를 관찰해 봅니다. 팔 한번 들어보실까요? 팔? 응. 오케이. 힘도 좀 많이 좋으시. 이게 잠깐만요. 여기 당기고 그러시면 어떠실까요? 땡기고 하는 건 들었어요. 약간 손끝 이런 데 좀 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좀 남으시는 그거는 시간 지나야 좀 좋아지고 워낙 이 목이 약간 삐뚤어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신경이 좀 압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회복은 뭐 비교적 빠른 편이긴 한데 앞으로 좀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기는 이제 거의 지금 우리 수술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되셨거든요.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만 더 하시고 앞으로는 조금 이거 떼고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수술보다 중요한 건 일상에서의 관리입니다. 수술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끝나도 꾸준히 관리해주지 않으면 증상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 내시경 수술하신 지 한 일주일 정도 되셨거든요. 5번, 6번, 7번 수술하셨고 수술 전에는 어깨부터 시작해서 팔, 손까지 저리시는 증상이 되게 심하셨었는데 지금은 뭐 비교적 많이 좋아지신 편이고 보조기는 보통 한 2주 정도 차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되셨으니까 일주일 정도 뒤에는 이거 풀고 아마 일상생활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닥에 누워 TV를 보는 황차순 씨. 허벅지와 종아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눕는 게 일상이 됐는데요.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리 여기가 시큰거리는 거는 오래됐고, 예. 10년도 더 됐고, 시큰거리는 거는. 이 다리 찌릿찌릿하고 아픈 거, 이거는 작년부터, 작년 6월 달부터. 걸어 다닐 때도 다리가 이래 들 때도 그렇고, 디딜 때도 그렇고, 아파요. 아파가지고, 인상 쓸 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쩔룩거리다가, 살살 걷다가. 통증이 가장 심한 건 밤잠을 청할 때입니다. 가만히 있기가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 밀려와 마음 편히 잡은 기억이 까마득합니다.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건 다리를 만지는 것뿐입니다. 밤에 잘 때 너무 종아리 허벅지는 데 하고 시큰거려가지고 몸을 털고 막 그때는 어찌 할 줄을 몰라요. 그게 2시간마다 일어나. 2시간마다 이제 그 정세가 있으면 잠을 못 자고 일어나야 되니 일어나가지고 이제 마사지를 하고. 낮에는 마사지기로 무거운 다리를 풀어주는데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끝나버리곤 합니다. 물론 치료를 받아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해도 괜찮아지는 건 잠깐뿐이었습니다. 가족의 걱정도 점점 커졌죠. 2시간씩. 뭐 어르신들이 뭐 괜찮다 가봐서 갔는데 차도가 있더라 이런 병원도 부산에도 나가봤고 뭐 기장, 양산 다 가봤죠. 그런데 갔을 때는 진료를 받으니까 괜찮으시던데 또 다시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가족끼리 얘기를 했는데 수술을 받아야겠다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봄바람이 부는 공원을 거닐어 봅니다. 언제부턴가 어려워진 혼자만의 외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이 세월의 속도를 가늠하게 합니다. 허리 안 굽고 이랬는데 지금은 허리 구워지고 다리도 아프고 뭐 이런 영 엉덩이 내밀고 걷는다 이런 거지. 전에는 뭐 빳빳하게 걸었는데 아프기 전에는 앞으로 좋아지면은 너무 지금 뭐 생각이 별로 안 나네. 막 하여튼 집에는 안 있고 혼자 뭐 자주 바깥 출입을 뭐 많이 할 것 같는데. 요즘 황차순 씨 가족의 최대 관심사는 여행입니다. 황차순 씨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날 계획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3월 말에 4월 초에 또 뭐 일일 관광 간다고 2군데서 그래 하는데 가도 못 하고 지금 이런 신세가 됐어요. 이때까지 이제 다리가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밖에 날씨도 좋고 이렇게 할 때 같이 여행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았을 건데 다리가 너무 불편하시니까는 못 갔는데 이제 수술하시고 좋아지시면 이제 손주들이랑 다 같이 해서 이제 인생은 60부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2의 인생을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병원을 거쳐 마지막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병원을 찾았습니다. 고령이기 때문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황차순 씨는 통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허리 통증보다 다리 통증만을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처음 오실 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종아리가 너무 지가 나고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환자분은 이제 허리 질환이 의심돼가지고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도 통증은 계속 지속되는데요. 아무래도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주변에 자극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경 같은 경우는 주변 자극들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밤에 이제 눕게 되면은 다른 거에 집중할 게 별로 없으니까 오직 통증에만 집중하게 돼가지고요. 보통 이제 통증을 더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이루게 되죠. 정밀 검사 결과 요추 4번, 5번에서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됐습니다. 신경이 지나는 길이 좁아지는 바람에 통증이 발생한 겁니다. 이 화면 보면은 위에는 다 이렇게 가운데 동그랗게 신경이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신경들이 다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 부위는 많이 좁아져 가지고요. 여기 주변에 보면은 신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시커멓게 이상한 것들이 막 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은 이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서 걷기 힘들 뿐만 아니라 허리까지 점점 구부러지는 질환 척추관 협착증.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고 버텨볼까요? 여기 힘 더 줘볼까요? 다리를 들었을 때 통증이 있고 이런 건 아니라 가지고요. 뭐 디스크 질환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협착증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상태로 봤을 때는 오른쪽 발목 힘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느낄지 안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병이 좀 진행돼서 신경이 많이 눌려 있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이제 더더욱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죠. 척추 분리증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척추 분리증이 있는 경우에는 다 전부 다 유압술 같은 수술들을 많이 시행했었거든요. 척추 전방 정위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척추 유압술을 할 필요가 없이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신경관만 확장시켜줘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척추뼈 일부가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척추 전방 전이증. 황차순 씨처럼 척추관 협착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지금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인대들을 저희가 조금씩 이제 제거를 해가지고 이제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신경이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을 이제 우리가 신경관 확장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구멍에 삽입한 내시경 기구를 통해 병변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신경을 누르는 두꺼운 뼈와 인대를 제거합니다.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인대는 좀 제거를 했으니까 이제 이 뼈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신경 공간이 충분해지니까 신경이 바깥쪽으로 좀 옮겨지면서 전혀 눌리는 부분이 없어지겠죠. 척추 분리증이라는 병이 있어가지고요. 척추 관절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주변 관절도 두꺼워지고 그 옆에 있는 인대들도 두꺼워져가지고 협착증이 심해진 경우였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막상 보니까 일단 인대는 두꺼워져 있었고 그 인대들을 제거하고 나니까 두꺼워진 관절, 그러니까 뼈가 자라난 부분들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시경으로 보면서 깔끔하게 제거했고요. 그래서 신경들이 잘 지나가는 길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고 수술 끝마쳤습니다. 신경이 지나는 길을 충분하게 넓혀줬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해결했으니 이제 몸이 가벼워진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병실에서 회복하는 동안에는 명민승 원장이 꾸준히 경과를 관찰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좀 어떠세요? 일단은 우리가 수술이 잘 돼 있고 MRI상에서도 신경 지나가는 길들이 엄청 훤하게 잘 보이고요. 눌리고 있던 것이 다 제거됐거든요. 그래서 허리 부위에 시큰거리고 조금씩 불편하고 한 거는 일단 그 신경입구 한 대까지 우리가 깊거든요. 깊기 때문에 거기를 다 벌려놨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바깥 상처는 거의 다 나아가지만 내부의 근육들이나 이런 거는 다 아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조금씩 불편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봅니다. 수술 전까지만 해도 통증 때문에 늘 주물러야 했던 다리는 이제 이리저리 움직여봐도 불편한 느낌이 없습니다. 수술이 다 끝나고 이제 핏주머니도 다 뽑았고 지금은 물리치료랑 그다음에 상처 나아가는 걸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한 이틀 정도만 있으면 실밥까지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허리 수술의 특성상 허리 디스크나 이런 건 약간 깊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금만 절개해서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근육을 깊은 곳까지 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다리 통증이 나는 거는 바로 많이 좋아지지만 허리 통증은 조금씩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간만 좀 지나가면 상처가 아물면서 허리 통증도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바깥바람을 쐬어봅니다. 혼자 힘으로 나온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따사로운 햇볕 아래서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지금 이 순간을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왔습니다. 밖에 나오는 게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다리가 아파가 쩔룩거리면서 좀 많이 불편했는데 아프고 인상 찡그리고 이랬는데
지금 허리 조금 이제 우리하고 요쪽에 하면 좀 따갑게 아픈 거 요거 그거 하지. 수술한 자리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도 병실에서 모두 다 경과가 좋다고 하니까 더. 척추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신경 손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신경 손상이 진행된다는 것은 신경이 점점 죽어간다는 겁니다. 세상 어떤 대단한 의사가도 죽어가는 사람을 억지로 살리기는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을 경과하면 신경이 이미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마비 같은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 마비가 아무리 수술을 잘 해놓더라도 원래대로까지 안 돌아오고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서 후유증이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척추 질환을 방치했을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이수윤 씨는 작년 겨울에 냉각 고주파 소액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목 뒤부터 손까지 이어지는 통증 때문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증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은 뭐 생각도 안 하고 팔만 너무 아파갖고 근육이 뭐 잘못됐는가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다른 병원에 가서 통증 클리닉에 가가지고 주사도 맞고 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해. 그래 왔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시술을 했는데 5번, 6번, 4번, 5번은 시술도 괜찮고 6번이 터져버렸대요.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됐어요. 시술을 받은 후 몸 관리보다는 맡은 일에 좀 더 집중하다 보니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야 해 팔이 불편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팔 움직이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무거운 드는 거 있잖아요. 좀 뭐 들고 놨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불편했었지.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은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통증이 많이 오고 잘 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이제 자꾸 왼쪽 팔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거운 걸 많이 들었는데 지금 무거운 거 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자꾸 힘이 빠지고.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 다시 진찰을 하니까 이 목 디스크가 되면은 이 힘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 팔을 못 쓰게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 디스크가 신경이 지나는 길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넓혀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시술하고 나서 재발하는 원인은 생각해보면 매우 간단해요. 우리가 뭐 병으로 따지면 감기가 한번 걸렸다고 해서 평생 감기가 안 걸리는 건 아니죠. 그리고 뭐 가전제품 같은 것도 AS를 받았다고 해서 평생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치료는 디스크를 최대한 원래와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지 절대 고장나지 않는 디스크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술이나 이런 걸 하고 꾸준하게 이제 관리를 잘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건강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혹여나 관리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그냥 우연찮은 이유로 인해서도 재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치료가 또 필요하게 되죠.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야 해 수술보다는 시술을 먼저 선택했었는데요. 이제는 일에 대한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건강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양방향 내시경으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여기만 딱 타겟으로 해가지고요. 카메라를 여기 넣어서 여기를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누르고 있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을 넓혀줘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도 보이고 디스크도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뼈를 조금 제거하고요. 들어가면은 신경이 보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디스크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앞쪽에서 들어가서 디스크를 통째로 제거하고 인위적으로 뼈와 뼈 사이 공간을 넓히고 이런 수술을 해가지고 목에 이제 제한이 조금 발생했거든요.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목 굽히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제약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뒤로 접근해서 그 부위만 치료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목 돌림이나 이런 것도 다 자유롭게 될 거고요. 안 좋은 증상만 바로 좋아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 있어서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적의 치료라고 생각되거든요. 보통 척추 수술을 받으면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최소 절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복 속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가 짊어질 부담감도 줄어들죠.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병변 부위에 도달해 통증의 원인을 해결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게 아까 디스크가 꽉 끼어가지고 신경이 나가는 길을 막고 있던 그 부위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 부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깥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바깥쪽으로 있는 뼈 부위를 조금 제거해서 신경 나가는 길을 먼저 확인을 할 겁니다. 두꺼워진 뼈와 인대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누르고 있습니다. 시야를 넓게 확보한 상태에서 충분하게 제거해주고 나면 아래쪽에 있던 신경이 드러나는데요. 혈류가 통하면서 색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인대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쭉 가운데 신경관이 있는 부분이 보이고 거기서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는 신경줄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약간 하얀빛을 띠고 있었는데 이제 공간을 충분히 만들고 나니까 빨갛게 이렇게 신경에 혈류가 통하는 게 보이고 신경이 회복된 게 관찰됩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했고 MRI상 보였을 때는 디스크가 약간 터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디스크가 터져 있는 건 아니고 부풀어 오른 정도여서 열을 가해서 조금 디스크를 수축시키는 정도로 끝났고요. 뭐 경추 수술은 허리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상위 신경에 있고 위험성이 또 높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시술에 이어 수술까지 진행했으니 남은 건 꾸준한 관리입니다. 병실에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이수윤 씨. 곧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째가 되는데요.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준 만큼 뜻깊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팔이 너무 아프다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 쓸 정도로 이렇게 들지를 못하고 못 쓸 정도로 심했는데 근데 수술하고 난 뒤에는 지금 아무 통증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진짜 살 것 같아요.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팔을 좀 운동 자체를 조금 하고 싶어요. 전에는 이 팔을 갖다 풀어주지도 않고 일만 세를 했거든. 일만 하다 보니까 팔 자체가 무리가 와본 것 같는데 가끔이 운동을 좀 하면서도 팔을 풀어주면서 같이 하는 게 제일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무거웠던 팔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예. 원래 우리 여기 팔 쪽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불편하셨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어떠세요? 지금은 그래서 거의 통증이 없어서 좋아요. 통증 없으시고 손님 한번 볼까요? 제 손 한번 꽉 쥐어 보실래요? 세게. 엄청 저 아프게 하셔도 되니까 최대한 세게 한번 좀. 이쪽 손 한번 해볼까요? 힘도 괜찮으시다, 그죠? 예, 예. 힘도 괜찮으시고 팔 들고 이런 거 들고 한번 버텨볼게요. 예. 힘도 괜찮으시고 좋네요, 전반적으로 경과가. 팔이 아프기 전처럼 가벼워진 데 이어 힘이 빠지는 증상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퇴원이 머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수술한 지 5일 정도 되셨는데요. 일단은 수술은 잘 돼서 그리고 잘 돼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치료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래 수술하고 나서 핏주머니를 가지고 나왔는데 핏주머니도 다 뽑은 상태라 가지고요. 지금부터는 특별히 신경 쓸 건 없고 보조기만 잘 착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퇴원이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원하시면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에 경추 질환이 제일 많은 이유가 보통은 핸드폰을 이렇게 숙여서 본다든지 뭐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걸 오래 본다든지 그러면서 계속 잘못된 자세로 목을 유지하기 때문에 질환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조금 고치고 똑바로 보려고 하는 걸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는 컴퓨터도 잘 안 보고 TV도 잘 안 보고 하는데 목이 아프다. 왜 그러냐? 그래서 물어보면 뭐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지속적으로 누워 있다든지 아니면 엄청 높은 베개를 벤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고요. 인테리어 일을 하는 김상천 씨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업무를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좌측 견갑골 주위에서 통증이 느껴지더니 팔 힘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왼쪽 팔이 이 처음에 저리다가 나중에는 이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뭐 특히 눌리고 이러면은 이 막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래 병원에 왔죠. 그래서 진료를 받았지.
아팠을 때는 거의 팔을 못 썼지요. 뭐 무궁을 들지도 못할 뿐더러 뭘 갖다 짚고 하지도 못하고 거의 팔을 못 썼지요.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고 늘 팔을 써야 하다 보니 통증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미룰 수도 없어 초반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죠. 그때는 뭐 처음에는 이제 일이 계속 있으니까 뭐 좀 통증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병원에 오고 그럴 처지는 못 되거든요. 그래 이제 그 뭐고 한의원에 가갖고 한번 안 좋아가지고 그 가니까 뭐 침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별 증상이 호전되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다음에 CT 찍어보고 이러더만 아 이건 안 되겠다 MRI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찍으니까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시술로 될 게 아니다.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지. 환자분 처음 내원했을 때는요, 팔을 엄청 아파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디스크 파열의 특징인데 순간적으로 신경이 꽉 눌리면서 여기서부터 막 팔 끝까지 번개치는 느낌이 다 들면서 팔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 이렇게 팔 올리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니까 보통 이런 자세로 많이 오시고 그 정도로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 보니까 디스크 파열이 보였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처음부터 수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셔서 처음엔 주사 치료를 먼저 했거든요. 근데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너무 심하고 다른 치료는 치료 방법이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드렸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목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팔은 원래 우리 팔 불편하고 했었잖아요. 예, 다 이제 많이 좋아 거의 정상 돌아왔습니다. 팔은 거의 정상이시고 예. 수술한 자리는 어떠세요? 수술한 자리는 이제 네. 한 번씩 근질근질해요. 한 번씩 근질근질한 정도? 예, 아프고 예, 그런 게 아니라 예. 상처 부위가 약간 근질근질하신 예, 거다, 예, 그죠?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는데요. 인테리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신경을 써야 하죠. 우리가 이제 수술한 게 이런 관절 부위를 수술한 거기 때문에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정상보다는 조금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만큼 이제 더 목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탄탄하게 목 근육들이 뼈를 잡을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목 건강 관리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수술한 지는 이제 2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 상태는 뭐 크게 걱정 없이 환자분 지내셔도 될 정도입니다. 일단은 통증이 전반적으로 다 사라졌고 수술 부위의 통증도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안 아팠을 때라고 생각하시고 일상적인 생활 다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한번 병이 걸렸던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는 또 다시 병이 걸리거나 이럴 확률이 높으니까 목 건강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회복이 빠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덕분에 문제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김상천 씨. 오랫동안 시달렸던 통증에서 빠져나오고 나니 건강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어깨부터 이 팔 끝까지 손가락 끝까지 이래 막 저리고 힘을 못 썼어요. 조금 움직이면 팔이 아파가지고 힘을 못 썼어요. 그래 하다가 밤에 이제 특히 잘 때도 좀 몸을 뒤적거리면은 막 자다 깨고 벌떡벌떡 놀래가 깨고 이랬는데 지금 뭐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뭐 작업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 힘쓰고 하는 것도 전혀 지장이 없고 모든 것이 이제 처음 원래대로 왔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틈틈이 스트레칭을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효과가 좋은 동작들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면서 편안한 일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지금 집에서도 앉아 텔레비 볼 때는 그 목 보호대 있거든요. 그 목 보호대를 하고 텔레비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관리를 잘해야죠. 척추가 보내는 통증 신호 한 번쯤은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만약 일시적인 증상에서 그치지 않는다면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이 될 수 있는데요. 막연하게 증상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몸에 생긴 문제를 알아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목이랑 허리만 아프던 게 이제 팔도 저리고 혹은 뭐 손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리도 마찬가지로 엉치나 허벅지 혹은 발목 힘까지 막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돼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수술이나 혹은 시술 같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척추 질환은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한 질환입니다. 일단은 수술이 됐든 비수술이 됐든 척추 질환의 가장 큰 장점은 완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온다고 해서 누구나 다 수술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플 때 빠르게 병원에 오셔가지고요. 정밀 검사를 받고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